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목소리 좀 괜찮나요? 네, 4단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7차 시 이야기고요.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란과 호란을 공부할 텐데 이번 시간은 이 외란, 임진왜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호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4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전쟁은 이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결과,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조선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평화 시기가 지속이 됩니다. 약 얼마 동안? 약 200년 정도. 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화 시기가 지속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한 대비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조선의 배경이고요. 반대로 일본은 이 당시의 시대가 전국 시대였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라는 지방 영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묘들이 각각 난립해가지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를 통일한 인물이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사람이고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묘들이 이제 그 통일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밖으로 돌리고자 대륙 침략을 구실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대륙 침략 어떤 이야기냐? 그게 바로 정명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그러면 명나라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명나라는 만력제라는 황제가 굉장히 사치와 낭비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만력제로 인해서 명예, 국력이 약해져 있는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를 살펴보면은 어떤 전개냐? 첫 번째로 부산으로 쳐들어옵니다. 부산으로 와서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충주로 올라와서 한양을 치고 올라가는 전략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왜군이 한양을 점령을 했는데 이미 선조는 의주로 피랑간 상태였고요.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랬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군과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선조는 이제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는 이제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주로 피랑가 있는 상황에서 수군인 이순신이 수군의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한산도 대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서남의 제해권, 해상을 장악을 해버리고요. 그로 인해서 전라도에 있는 곡창지대를 수호하고 그로 인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또한 의병과 승병이 활약을 하는데 승병이 무엇이냐? 승병은 승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병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지리를 활용해서 적은 병력으로도 일본군을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병이 곽재우라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대사, 휴정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연합군으로 활약하고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단순히 조선과 일본만의 싸움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랬는데 이제 휴전 협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이제 휴전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조선은 훈련 도감을 설치해서 병법을 익히게 되고요. 그런데 이 휴전 회담이 결렬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게 바로 일본의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네, 어떤 조건인지 살펴보면은 일본이 원하는 건 일단 조선의 4개 도를 일본에 내놔라. 두 번째,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보내라. 세 번째는 명과 일본 간의 무역을 재개한다. 네 번째는 조선이 항복을 서약한다라는 이야기. 요 말고도 쭉쭉쭉 더 있는데 이런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서 휴전회담이 결렬되게 됩니다. 무리한 요구 때문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침략을 해온 사건이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군을 대파해 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수합니다. 마지막 철수할 때 막았던 마지막 해전이 바로 노량해전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1598년 약 7년에 걸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쟁 후에 정세 변화라는 거는 전쟁 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많이 황폐화됐겠죠. 당연히 인구도 감소되고요. 그리고 신분제도 동요됩니다. 신분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노비 문서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반이나 왕실은 의주로 피란 가는 상황에서 노비 문서를 챙겼을까요? 노비 문서를 태웠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땅이 황폐화됐으니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경복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성립하게 되고요. 이 끌려간 포로들 덕분에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성리학이 발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의 국력이 약화되고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후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도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백성들을 보니 백에 하나도 성한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백성 굶주렸다 등등, 종묘와 새, 대궐, 종로와 큰 거리 북쪽에는 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국토 황폐화나 문화유산 소실,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게 귀무덤입니다. 일본에서는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인을 죽이고 귀를 잘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귀가 있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줬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요 두 곳은 같은 곳인데요. 두 곳은 같은 곳인데 여기에 도조 2, 3, 평,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의 신인 이삼평의 비석인데요. 그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이 이삼평씨 일가가 만들어 놓은 도자기 마을입니다. 이 도자기 마을에 여기 요 사람, 익숙한 사람이 보이시죠? 즉 조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삼평으로 인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개 살펴보고 그리고 결과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학습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선은 어떠했는가? 오랜 시간에 평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명나라는 만력제라는 황제가 플렉스를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얽히고 설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도 벌어지고 이렇게도 벌어졌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과는 조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왜냐하면 전쟁을 조선에서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쿠가와가
가와 중심에 무슨 막부? 에도 막부가 있었고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이 떨어지고 누가 등장한다? 후, 금이 등장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임진왜란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병자, 호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네, 수업을 4단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